안녕하세요, 타이거젤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갈 경우 이제 집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만약 친인척이 없다, 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혼자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집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학교 처음에 이제 갈 때 집을 알아보는 그런 게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집을 좀 알아볼 수 있는지 같이 나눠볼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웹사이트 첫 번째는 질로우라는 데요. 질로우.com은 부동산 이제 전문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살 집을 이제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렌트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다녔던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뭐 주소나 뭐 시티 혹은 집 코드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다녔던 곳은 98105 집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집들이 쭉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는 이제 집을 이제 렌트할 때 보기에 좋지만 여기서 직접 렌트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시세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터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보라색은 렌트만 하기 위해서는 보라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격대에다가 리밋을 둘 수가 있어요. 일단 가격대에 리밋은 두지 않을게요. 저희가 어떤 정도의 가격이 그 렌트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 룸메이트랑 있을 거면은 뭐 투베드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제로 플러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원룸이에요. 근데 원 베드룸은 방이 하나가 딸린 게 원 베드룸이고 방이 없는 이거를 미국에서는 스튜디오라고 불러요.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홈 타입은 뭐 하우스, 집, 일반 자택을 말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 그리고 콘도랑 코업스 이것도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타운홈은 약간 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뭐 몰에서는 뭐 화장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뭐 사이즈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뭐 원하는 건축 연도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진로에 며칠 동안 있었는지 보고 싶을 거고 뭐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이 되는지 뭐 거기에 파킹장이 있는지 인유닛 런드리는 이제 빨래랑 드라이기가 있는 그게 방 안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이라는 게 그 집 렌트를 하고 싶은 집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인 유닛 런드리가 선택이 돼 그러니까 없다고 나와 있으면은 보통 커뮤니티 그 세탁실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빨래방 같은 데를 가셔서 빨래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대학교 캠퍼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서 한 20분 내로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반경 내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일단 저는 룸메이트가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룸메이트가 한 명 있으면은 이제 보통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하는 게 투베드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원베드를 구한 다음에 거실에다가 이제 간이 벽을 쳐가지고 거실에서 한 명이 살고 방에서 한 명이 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 베드룸이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볼게요. 그럼 보면 이제 이쪽 동네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1400, 1500, 1400 좀 1000 중반대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좀 느껴지죠 여기가. 눌러보면은 매물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원 베드룸 아파트예요. 원 베드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와요. 좀 약간 낡은 아파트 느낌이 나죠. 1390이에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여기 1200짜리도 있네요. 1200짜리 여기도 약간 살짝 낡은 느낌이 나는데 지금 벽들도 약간 좀 차가워 보이죠. 겨울에 좀 이런 거 난방비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벽이 차가우면은 벽이 난방이 잘 안 되면은 겨울에 조금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료를 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여기는 2300이에요. 2300이면은 꽤 비싼데 여기는 방이 2개 게다가 화장실도 2개 그러니까 각 방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가구들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가구들은 보통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또 찾다 보면은 furnished라고 해가지고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침대, 책상, 의자
뭐 이런 등까지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full furnished라고 써 있으면은 뭐가 이제 나와 그런 이제 가구들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deposit fee, 이제 이건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이 정도가 돼요. 한 달이 지금 2,200인데 그 절반 정도가 보증금으로 한 달치, 보통 한 달치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여긴 되게 싸네요, 보증금이. 런드리는 아까 말했지만 빨래하는 세탁기가 없어요. shared라는 거는 이제 이웃들과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뭐 층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애완동물은 안 되고 30일 전에 여기에 리스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뭐 여기는 좀 새로 지은 아파트 같네요.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지금 내부 되게 깔끔하죠. 가구들도 새로 설치한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픈 키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방에 보면은 카페트가 있고, 미국은 약간 이런 식으로 히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방마다. 그래서 방에 방문 옆에 이제 스위치랑 히터를 키고 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전기 난방이 난로가 나와서 전기 난로에서 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돼 있고, 파킹장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런드리, 세탁기는 이제 쉐어드고, 히팅은 아직 노 데이터라는 건 지금 진로 이 웹사이트가 아직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쿨링도 노 데이터. 근데 히팅 아까 봤죠? 있다는 거. 펫은 강아지, 작은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까지 허용을 하고 있네요. 파킹은 off-street attached garage. 여기에 off-street이라는 거는 이제 길가에 차를 파킹할 수 있고, attached garage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파킹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거리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request tour 해가지고 투어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15일인데 뭐 15일 오후 혹은 내일 아침, 그 다음에 이름, 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넣으면은 보통 연락이 올 거예요. 내일 부동산 중개인 혹은 실제로 이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인이 와가지고 집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집세를 좀 이제 대충 감을 잡으시고 연락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 1학년이라면은 기숙사를 가는 걸 꼭 추천해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들이 기숙사예요, 다. 여기랑 이쪽은 이제 웨스트 캠퍼스가 이쪽이고, 그 노르트 캠퍼스는 이쪽이에요. 이쪽이 다 기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랑 가까이 지내고 싶고 뭐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데 가장 좋은 게 기숙사예요. 기숙사면은 같이 사는 또래들이 다 누구예요? 다 새로운 신입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가서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최상의 곳이 기숙사예요. 기숙사에서 새로 친구들 사귀고, 뭐 끝나면 뭐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뭐 시내, 여기 시애틀 시내가 이쪽에서 버스만 타고 가면은 이쪽에 있는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도 제일 좋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뭐 술을 마시는 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파티는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파티는 이쪽에 이제 그런 fraternity랑 sorority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보통 이제 파티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사실 분들은 사실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소음이에요. 밤에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은 파티를 엄청나게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하시거나 뭐 조용히 자려고 하는데 막 새벽 1시까지 파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웃긴 게, 제가 그 정보는 이제 제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그런 정보인데, 사실 이 지도를 보면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친구나 뭐 가족, 뭐 여기 살았던 선배가 없으면은 그런 정보가 없이 실수로 여기 되게 싼데 왜 싼지도 모르겠고 여기 되게 좋네, 여기 가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앞에 무슨 공사장이 아니라 무슨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뭐 하루 종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린다, 뭐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무슨 댄스 스튜디오가 있는데 막 밤만 되면은 무슨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댄스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뉴욕에 이제 집을 구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만약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은 뭐 허위 매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진만으로는 이 집이 어떤지 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진들은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리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게 왜곡된 경우도 있고 사물이 보기보다 작거나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왜냐면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지금 완전 지구 반대편에서 웹사이트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집을 골라요. 자기가 최소 1년 동안 살 건데 뭐 길면은 3, 4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방법은 에어비앤비를 가서 임시로 지낼 곳을 찾는 거예요. 임시로 지내면은 그 동안은 이제 집을 좀 보실 수가 있잖아요. 시애틀 뭐 홈 해가지고 지도로 봐가지고 뭐 지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보시면은 하루에 뭐 40불, 50불 정도 하면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이런 49불짜리 뭐 일주일만 끊어요. 일주일만. 일주일 끊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월요일에서 월요일 끊으면은 500불이 나와요.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진로에서 1700불짜리 집을 렌트를 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이런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1700불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1700 곱하기 12 하면은 1년 동안 내는 렌트가 2만 불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50만 원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한번 가서 이제 좀 집을 보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조금 고생해도 괜찮잖아요. 1년 동안 잘 지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이제 집을 임시로 이런 데 하나 구해가지고 잠깐 짐 같은 것 좀 여기다 놔두고, 그동안 이제 아파트들 그 계약하는 중개업자분들 만나가지고 집들 좀 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들을 한 4-5군데를 찝은 다음에 그 집을 보겠다고 뭐 2-3일 내로 다 그 예약을 해놔요. 시간대를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집을 하나 보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보고 여기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데를 잘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제일 좋게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유학생이 집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에다 글 꼭 남겨주세요. 요거는 좀 한국에서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매물을 실제로 보지 않고 계약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군대 복학할 때 이때였는데, 뭐 보통 아파트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집이 크기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계약을 해서 살짝 아쉬웠던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집을 당장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데를 찾는 거에 좀 목적을 뒀다면은 에어비앤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집들을 보면서 여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여기는 조금 괜찮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집을 골랐다면요. 네, 이상으로 진로를 이용한 미국 집 렌트 구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